안녕하세요 여러분, 릭뷰입니다. iOS 17이 정식 출시된 지 시간이 조금 지났죠. 업데이트는 다들 잘 하셨나요?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써보면서 이 기능들은 진짜 괜찮은데? 싶은 것들만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 전체적인 기능들을 리뷰한 영상들은 업로드가 많이 됐으니까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자, 첫 번째로 마음에 든 iOS 17의 기능은 바로 사진 크롭 기능인데요. 예전에 편집 들어가서 자르기 이렇게 했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폰이 똑똑하게 인지를 합니다. 내가 이제 자르기를 원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핀치라고 하죠. 이렇게 양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확대를 해주고 하면 여기 바로 위에 자르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냥 내가 자르고 싶은 정도 이렇게 줌인 해주면 자르기가 생기죠. 이걸 눌러주면 짜잔, 자동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면 저장이 되고 조금 더 세부적인 설정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확대를 할 때 물론 그냥 확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확대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를 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향상된 날씨 앱입니다. 기존 날씨 앱에 비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변한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iOS 16은 이전 날짜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iOS 17에서는 이렇게 전날 어땠는지도 한번 다시 볼 수 있고, iOS 16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몇 가지 메뉴가 더 추가가 됐고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서드파티 앱보다 그냥 기본 앱으로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웹페이지를 볼 때 스크린샷이 전체 저장으로 더 유용해졌습니다. 원래도 페이지 저장이 되긴 했는데 자, 이렇게 캡처하면은 페이지 저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 전체 페이지 저장을 눌렀을 때 완료 누르면 기본적으로 파일 앱의 PDF로만 저장이 됐어요. 사진으로 저장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쵸? 파일 앱의 PDF 저장. 이제 17에서부터는 이렇게 사진 앱의 저장.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사진 앱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톡이나 다른 데로 보내기도 훨씬 편하고 파일 앱에 들어가지 않아도 요 전체 캡처 장면을 활용하기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들어온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자, 네 번째로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은 동시 타이머 기능인데요. 사실 기존 iOS에서는 타이머를 하게 되면 요 애니메이션을 하나만 됐는데 이제 동시 타이머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여러 가지 할 때가 있잖아요. 면은 뭐 3분 만에 삶기고 고기는 뭐 10분, 15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타이머를 한 번에 설정할 수 있고 또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어서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카메라에 레벨 기능 들어온 것도 너무 좋습니다. 자, 설정 그리고 카메라. 영어로는 레벨인데 한글로는 수준기라고 하거든요. 이 수준기를 켜주시면 카메라를 작동시켰을 때 가로에 줄이 생기면서 요게 수평이다 라고 인지를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영상을 촬영할 때 수평을 잡기가 쉬워졌어요. 개인정보 보호 탭이 들어간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좀 친구가 핸드폰 좀 보자라고 하거나 잠깐 보여줄 때 조금 개인적인 장면을 사파리에서 보다가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조금 중요한 것들은 여기 개인 보호 탭에 들어가서 이제 내 페이스 아이디로 잠궈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뭐 안 쓰면 안 쓰는 건데 있으면 더 좋은 기능?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소소하게 배경화면 설정 기능도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아이폰이 원하는 사이즈가 안 되면은 아예 이쪽이 잘리거나 아니면은 강제적으로 확대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 이렇게 좀 사이즈가 모자란다 싶으면은 사실 사진을 찍는데 16대 9든 뭐 3대 3이든 어느 정도 여백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를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배경화면을 완성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iOS 16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경화면 지정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완전 확대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줄이면 튕겨나가거든요. 확대는 되는데 이제는 조금 더 자율성이 높아져가지고 그 사이즈의 배경화면을 선택하기가 더 좋아졌다는 거죠. iOS 16에서는 서체만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 17에서는 서체의 두께도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내 느낌대로 좀 뚱뚱하게 얇게 이런 게 설정이 되니까 이것도 뭐 개인 취향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요 기능 아시죠 여러분? 뭐 오늘 오타가 났다 이렇게 흔들면은 입력 실행 취소 기능, 흔들어서 실행 취소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럼 실행 취소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타 난 부분이나 바로 직전 했던 행동으로 돌아가거든요. 홈 화면 꾸미기 할 때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뭐 요 앱을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여기가 아닌데 지금 잘못 왔다 그랬을 때 이렇게 흔들면 앱 이동 실행 취소.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난 기능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앱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딴 데 보냈을 때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이런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타이핑을 하거나 뭐 메모를 할 때 이 흔들어서 실행 취소하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 뭐 앱 정리할 때도 이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흥미롭긴 하네요. 자, 그 외에도 네임드랍이랑 연결되는 프로필 포스터 설정이나 스탠바이 기능,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위젯 업데이트 등도 매력적이었지만 오늘 영상에선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끼기에 실사용하면서 16보다 더 편리해진 기능들을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리키즈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능이 있었어?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저도 모든 기능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iOS 17에 이런 기능도 있더라, 이거 진짜 유용하더라 하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테스트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Let's go, Rickies!